오늘 많은 분들이 질의하셨는데요. 미국이 정한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 관세율 25%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이 된 겁니까? 그게 그 관세 공식 USTR이 발표한 공식에 따르면 그 무역 적자를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한 수출 금액으로 나눠 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아까 몇 분이 말씀하신 이 표가 이제 USTR에서 발표한 표인데요. 좀 복잡하죠.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좀 단순화해 보면 말씀하신 대로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수입액 이 분모고 이제 분자는 이제 그 나라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적자죠.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수치를 이렇게 넣어 보면 이제 마이너스 50% 그러니까 우리가 비관세 장벽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라고 미국이 주장하는 게 이 50%죠. 그런데 딱 이제 절반만 부과하겠다라고 해서 25%인데 이 수치를 기준으로 보면 이제 미국은 결국은 실제로 우리가 부과하는 관세를 줄여야 된다라는 입장일 거고 그렇다고 하면 미국이 우리나라에 수출을 많이 하게 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미국에 대한 수출을 줄이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최근에 어제도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신 걸 보면 선박 조선하고 LNG 두 가지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결국 LNG에 관련해서 미국산 LNG를 많이 사달라 뭐 이런 요구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LNG가 우리는 이제 가스공사가 주로 이제 사오고 개별 기업이 직수입을 하기도 하는데 보시면 표를 보시면 미국에서 수입하는 게 한 10% 11% 정도 됩니다. 가스공사의 경우는 이유가 있겠죠. 가스공사는 주식회사 아닙니까? 상장회사고. 네. 미국계 싸기는 쌉니다. 조금. 근데 중동산에 비해서 싸지만 이 운송 비용이 한 두세 배 되고 기업들 입장에선 장기 계약을 할 수 있느냐, 스팟 거래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경영 판단을 통해서 미국보다는 다른 나라에서 더 많이 사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뭔가 제안을 해야 되는데 미국은 명확하게 노골적으로 LNG 부분을 해결해 달라라고 요구하는데 장관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LNG를 더 많이 수입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거는 고려 대상이 아닌가요? 아니요, 제가 여기서 뭐 그런 내용을 다 공개를 해서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그 중동산에서 가스공사가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아까 그래프에도 보이는데 중동에 지금 여러 가지 그 정황이 불안한 경우들도 많고 해서 우리가 수입선 다변화를 하는 것이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여지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수입을 늘려서 우리가 수출하는 거를 줄일 수는 없고 맞습니다. 수입을 늘려서 무역 수지를 최대한 맞춰보는 그런 여러 가지 전략을 좀 제가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향은 그 방향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국가가 수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개별 기업들인데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반대급부가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개별 기업들의 손해를 감수할 수는 없죠. 그건 업무상 배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별 기업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건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 그거는 이게 무슨 대단한 비밀이 아니라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건 온 국민이 다 아는 거라서 이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반대급부가 뭔지는 몰라도 방향성에 대해서는 국회하고 국민들한테 알려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장관님이 과거에 이제 미국 가신 얘기들을 좀 하셨는데 올 초에 1월 달에도 이제 미국을 가셨어요. 이제 당시에 그 캐서린 타이 USR 대표를 만나셨잖아요. 혹시 이분하고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셨습니까? 그건 아니었지만 이제 USTR의 그 전반적인 정책 방향 그리고 이제 거기도 그 트랜지션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런 관련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바이든 정부의 USTR 대표인데 우리가 생각했던 지난 정부의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이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았잖아요. 완벽하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장관님도 아시기 때문에 당시에 이분보다는
의회에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고 온 걸로 제가 봤는데요. 그게 맞는 방향이죠. 그거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안덕근 장관님이 지금 미국을 가신다고 해도 6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안 장관님이랑 합의를 하더라도 차기 정부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그거를 그대로 이행해 줄 건가? 이거에 대한 믿음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60일 동안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장관님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시간을 끄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미국 정부한테 우리가 결정권이 있다라고 설득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범부처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비관세 조치들을 이제 푸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우리 수입을 확대시킬 수 있는 조치들이고 이런 것들은 우리 정부가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해서 그 무역 수지 문제를 다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 지금 범정부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범정부적이라도 그 범정부는 이번 정부라는 거죠. 60일 내에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요. 먼저 이제 미국 그 관세 정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원래는 의회의 권한입니다. 헌법상.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상원에서도 이 대통령이 너무 관세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그래서 이 2025년 무역검토법이라는 게 초당적으로 발의되기도 했어요. 공화당 의원들도 참여했고 최근에 미국 상원에서는 캐나다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철회하는 이런 결의안이 공화당 의원들도 찬성을 해갖고 통과됐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국 국회하고 그런 관련성을 계속 가져야 되는데 다음 표를 보시면 이게 미국의 이제 상원 재무위원회나 하원 세입위원회가 관세 관련된 주무부처인데 이 위원장이나 야당 간사는 저희가 아직 접촉을 못했어요. 장관님이 이 코리아 코커스 멤버도 한 분밖에 못 만났는데 저는 아까 박성민 지금 안 계시네요. 박성민 간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안덕근 장관님이 권한이 있다, 맨데이트를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차기 정부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 이 국회에 계신 분들이 그거를 보증한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철규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여야 간사들이 체코에 갔던 것처럼 지금 급하게 안덕근 장관님하고 같이 가서 미국 이 상원 재무위원회나 하원 세입위원회뿐만이 아니라 USTR을 만나거나 할 때 보증 쓰는 분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안덕근 장관이 합리적으로 범정부적으로 노력을 한다고 해도 미국 입장에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그냥 듣기 좋은 얘기를 하고 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까운 시간이기 때문에 미국 가시는 거는 되게 중요한 노력을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냥 듣지 마시고 어떻게든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저희의 위임을 받거나 저희의 협조 약속을 받고 가시는 게 우리 정부의 협상력도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하는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저 한미 의원 연맹도 지금 또 우리 국회에서 출범을 시킨 상황이고 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리 국회에서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